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동대문구는 행안부가 주관하는 재정분석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제2기 횡성읍 주민자치회가 20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충북도에서 2024년 종무식과 2025년 시모식을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순직 공무원 추모비 참배를 진행했습니다. 여수시에서 아동센터 모바일 페인팅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토요일 옛 전남도청 보건 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6일 아침에는 10일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이 같은 사고를 뒤늦게 인지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최악의 참사를 겪는 와중임에도 재난 대응에 기민하지 못하다는 비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가득 메웁니다.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보건공사장에서 불이 난 건 지난 4일 오전 8시 40분쯤. 용접 과정에서 튄 불티가 옮겨붙어 불이 시작됐지만 30여 분 만에 인명피해 없이 꺼졌습니다. 문제는 광주시가 불이 모두 꺼진 뒤에야 시민들에게 재난안전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문자에 적힌 화재 장소가 정확하지 않았고 2시간이 지나서야 완진 문자를 보내면서 재난 대응에 허점을 보였습니다. 광주시는 여객기 참사 대책본부 회의 중이었고 토요일이라 조금 늦어졌다며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광주시의 늑장 대응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출근 시간 광주 북구 문흥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얇은 얼음층이 도로 위에 생기는 이른바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인해 10일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 관리 주체인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3시간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출근길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광주시는 출근 전이라 조치가 늦어졌다며 또 한 번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여객기 참사로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민감한 시기. 광주시의 굼뜨고 미온적인 재난 대처가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매년 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재정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는 경기 악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적극적인 외부 재원 확보로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5개 자치구 중 종합부문과 재정 건전성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구는 이는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구의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간대매공원의 소유권과 관리권이 서울시에서 동대문구로 이관됐습니다. 답심리 일대의 옛 지명에서 유래된 간대매공원은 25년 동안 주민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했고 이번 이관을 계기로 주민 맞춤형 공원으로 발전될 예정입니다. 넓은 광장과 황토길, 어린이 조합 놀이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간대매공원은 2026년 12월을 목표로 지하주차장을 조성해 주민들의 편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는 도심 속 자연의 쉼터로서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간대매공원이 앞으로 주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노원구가 경춘선 공릉숲길에 노원빛 특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점등식을 통해 옹벽을 보수해 만든 1월 오봉도 벽화를 공개했습니다. 거리는 약 300m 구간으로 이뤄져 있으며 발레리나와 천사, 나비, 그리고 비터널 등 다양한 주제의 빛조각 작품들이 설치되어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춘선 공릉숲길 옹벽 111m 구간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노후화되어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은 옹벽을 보수하며 단청부조 방식의 1월 오봉도 벽화로 재단장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소식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충운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신년 참배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홍준표 시장과 시 간부 공무원 50여 명이 함께 대구 발전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대구 남구 앞산에 위치한 충운탑을 찾았습니다. 홍 시장과 공무원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새해 힘찬 시정 출발과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대구시는 을사년 새해 참배가 헌화, 분양,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신년사, 주요 인사의 인사 말씀, 2024년 지역을 빛낸 기업 소개, 그리고 대구산업대상 시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구산업대상 시상에서는 경영부문의 거림테크 이창원 대표이사, 기술부문의 미래테크 박혜대 대표이사 등 4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대한민국의 선진대국 시대를 열기 위해 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대전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최고의 기부자가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대전 출신 파리올림픽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 선수로 알려졌습니다. 오상욱 선수는 1,000만 원을 기부하며 한결같이 응원해주는 시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한 작은 마음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고향을 생각하는 오상욱 선수의 마음이 국가대표급이라며 올해도 최선을 다해 대전과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는 일일 최대 2천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 공직자들은 시무식을 열고 을사년 새해 인류경제도시 대전 완성을 위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대전시는 공직자들에게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흔들림 없이 시정과 시민에게 집중하며 을사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도전으로 판교라인, 기흥라인을 2030년 대전라인까지 확장해 수도권을 뛰어넘는 인류도시 대전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 시장은 시무식에 앞서 간부 공무원과 함께 보훈공원과 국립대전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지난 12월에 대설 피해를 입은 안흥 둔내면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 측량을 할 경우 2년간 지적 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12월 18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흥 둔내면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500여 세대가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용 주택 등 건축물 전파 또는 유실의 경우 지적 측량 수수료가 모두 면제되며 그 외 토지 및 하우스 등 가건물은 50%가 감면됩니다. 해당 주민은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군청 사내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 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횡성군에서 평생학습 아카데미가 열려 국민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횡성군은 바쁜 일상 속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저명 인사를 초청해 강연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날은 최연소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 선수 세진이를 키워낸 양정숙 작가가 강단에 올라 나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엄마입니다를 주제로 그간의 도전과 성장 이야기를 들려줘 청중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제2기 횡성읍 주민자치회가 20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과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자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촉식은 12월 26일 횡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으며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문제 해결, 공동체 강화 의지를 다졌습니다. 제2기 주민자치회는 위원회 선정과 공개 추첨을 통해 구성됐으며 자치회 내실화를 위해 35명에서 20명으로 정원을 축소해 운영됩니다. 제2기 위원 임기는 25년 1월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민자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및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영농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연차별로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은 영농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이면서 농업계 학교 졸업 또는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농 및 휴계농으로 선정되면 농지 구매, 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억 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정과 농촌인력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평창군은 2022년부터 추진한 소고개천 소하천 정비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공사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우기의 범람 등으로 인한 수해 피해를 줄이고자 평창읍 하리 소고개천 하천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약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2년 시작됐습니다. 교량 3개소 등 연장 길이 약 0.34km 하천 정비를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하천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정주 여건을 안정적으로 조성했습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고개천 인근의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를 통해 관내 다른 소하천들의 정비 사업 또한 지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2024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군은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 재위험시설과 소방방범시설, 단지 내 도로 등 공유시설 유지보수에 드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은 평창읍과 진부면, 대관령면에 위치한 관내 공동주택 11개 단지를 대상으로 3억 2천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누수가 발생한 옥상의 방수 작업과 균열이 생긴 건축물의 외벽 도색,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등을 지원해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됐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군은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범위가 넓어져 기존에 신청이 불가했던 단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입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2024년 종무식과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무식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과 송년사 등이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송년사에서 올해는 우러전쟁 장기화, 탄핵 정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국내외 혼란 속에서 도민들이 똘똘 뭉친 결과 의료비 후불제 확대, 인생기록 영상자서전 15,000건 돌파, 도시농부 및 도시근로자 성공적 정착 등 충북만의 혁신 정책으로 대한민국 개혁을 선도한 한 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전 없이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을사년 새해에도 도민과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충북만의 혁신 도정을 완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일에는 2025년 새해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무식 신년사에서 김 지사는 지난해 충북은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55조 원이 넘는 투자 유치와 9조 93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정부 예산 확보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며
2025년은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민생 경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숨쉬는 땅, 쉼표 있는 생활, 샘솟는 행복, 삶의 터전 충북의 뜻을 담은 숨, 쉼, 샘, 삶을 새해 화두로 삼아 도민이 행복하고 도민의 삶이 풍요로운 충북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민생과 실용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변화와 혁신 속 흔들림 없이 도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도가 일하는 밥터 사업의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하는 밥터는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잡기 위한 일하는 밥터 사업은 올해 12,000명이 넘는 어르신이 참여해 농산물 손질과 포장 작업, 간단한 조립 작업 등을 수행했습니다. 도는 2025년을 일하는 밥터 사업 도약의 해로 삼아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확장 계획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먼저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기업과 협력해 상생 모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고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복지 모델로 자리 잡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사업을 알리고 참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충북도가 2025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해당 시스템의 대상자는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충북도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대출 기한을 확대해 1년마다 기한 연장을 기존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총 1,200억 원 중 1차분 840억 원을 1월 6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립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접수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청년성장 프로젝트 평가에서 충청북도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청년 카페는 전국 26개 지자체 중 최우수 등급을, 직장 적응 지원은 36개 지자체 중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년 성장 프로젝트는 청년이 구직 활동을 단념하지 않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 카페 운영과 입직 초기 청년들의 이탈 방지와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직장 적응 지원 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충북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곰팡이 독소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내 유통 중인 식품 중 오염 우려가 높고 국민 다수가 섭취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곰팡이 독소 5종을 검사했고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 오염물질 노출량이 변할 수 있어 식품 중 곰팡이 독소의 오염도 조사를 통해 안전한 식품이 도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충북도 식의약안전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체계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곰팡이 독소 위해평가와 기준 규격 재평가 및 안전관리 방안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오염도 자료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관리 중인 지방하천 병천천과 조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습니다. 이를 통해 재해 예방 및 지방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월 1일부터 병천천과 조천의 하천 관리 권한이 지방에서 국가로 이관됐습니다. 안정적인 국비 투입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권역별 하천 기본계획 수립과 신속한 국가하천 정비사업 추진으로 재해 예방 능력 강화와 지방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기상 패턴으로 대규모 지방하천이 위치한 도심지에 대형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상청에서는 강수 일수와 강수량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 국가하천 승격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순직 공무원 추모비 참배를 진행했습니다. 을사년 새해 전 직원의 행복을 기원하며 새로운 도정의 역동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날 순직 공무원 추모비 참배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북도는 순직 공무원의 헌신적인 희생정신과 넋을 기리고 새해에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도정을 펼쳐나갈 것을 함께 다짐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도민 행복이 곧 도청의 최우선 가치임을 강조하며 모두가 화합해 행복한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도민을 위해 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K00보듬 1호를 개소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부모와 아이에게 높은 신뢰를 얻고 있으며 맞벌이 자영업을 하는 부모들의 든든한 육아 지원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2024년 하반기부터 K보듬 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육아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전문성을 갖춘 돌봄 교사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며 다양한 교육, 놀이 활동을 경험합니다. 또한 지역 자원봉사자의 재능 나눔 서비스,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안전교육, 친환경 간식 등을 지원하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요소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작품을 선보이는 모바일 페인팅 전시회가 여수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여수시는 전시회를 통해 센터에서 활동 중인 아동이 제작한 6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전시회는 인문학과 함께하는 미술 모바일 페인팅 수업의 일환으로 45명의 아동들이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겨울공주 군밤축제가 충남 공주에서 열립니다. 중부권 대표 겨울축제인 겨울공주 군밤축제가 공주 알밤과 떠나는 달콤한 여행을 주제로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열립니다. 대표 프로그램은 지름 2m에 달하는 대형 화로에서 긴 알밤 뜰망을 활용해 직접 품질 좋은 공주 알밤을 구워 먹는 대형 화로 체험입니다. 공주에서 생산된 지역 농축산물을 그릴 위에서 구워 먹을 수 있는 공주 군밤 그릴존도 마련돼 있는데요. 이 외에도 알밤 관련 음식, 물품 만들기 체험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군밤축제 어린이 글짓기 대회 또한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요. 공주에서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며 보편적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전북 순창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도 젊어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순창군에 따르면 전북 도내 인구 감소 지역 시군 중 순창군이 유일하게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청년 근로자 지원 등을 비롯한 폭넓은 복지 정책의 성공이 인구 유입 및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정주 인구 증가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